안녕하십니까,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 누르시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 전우님들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전우님, 19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12.12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의 서슬이 펄었던 시절, 나라 전체가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통행이 금지되었고, 거리에는 군인들이 보초를 섰으며 도로에는 장갑차가 지나다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20대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특공연대로 차출되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몸을 갈아가며 묵묵히 나라를 지킨 사람들. 오늘 전우이기록은 창설 당시 1980년대 701, 702, 703 특공연대의 역사와 훈련, 그리고 그 전설의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7위, 특공연대 탄생의 비밀. 북한이 만들게 한 부대. 1980년대 초 대한민국 군 수뇌부에는 심각한 위기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이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방 군단 단위로 경보병 여단이 배속되어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면 북한 특수부대원 10만 명이 후방으로 우르르 침투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당시 우리 일반 보병사단은 이들을 막을 전술적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전두환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북한 특수부대에 맞설 우리만의 정예 대응 부대를 만들겠다. 특전사처럼 직업군인 부사관 체제가 아닌 일반 징집병 중에서 체력 우수자를 차출해 단기간에 특수전 전투원으로 육성하는 부대. 그것이 바로 특공연대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후방에는 군 사령부 직할로 특공여단을, 전방에는 군단 직할로 특공연대를 두는 구조였습니다. 전방 특공연대의 임무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전시의 적 중심 깊숙이 침투하여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후방 포병의 화력을 유도하고 타격 후 피해를 평가하는 것, 군단장의 귀와 눈이자 전선의 송곳이 되는 것. 이것이 80년대 특공연대 창설의 명분이자 목표였습니다. 6위, 차출의 공포.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다. 1980년대 전방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한 이등병들은 자대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특공 간다는 통보. 사단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친 이등병 중 체력이 특출하거나 키가 크고 건장한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차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선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짐 싸서 트럭에 오르라는 명령 하나뿐. 당시 특공연대에 배치되기 전 4주간의 특공신병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했습니다. 특공무술, 레펠 강화, 폭파, 매복, 야간 침투, 갓 훈련소를 나온 이등병들에게 이 4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겨우 논산 기초훈련 끝냈더니 다시 처음부터, 그것도 몇 배 더 혹독하게. 이미 이 4주에서 많은 병사들이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훈련은 자대 배치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위, 제702 특공연대. 불사조. 대한민국 최초의 특공연대. 198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대한민국 최초의 특공연대 2개가 동시에 창설됩니다. 제702 특공연대와 제705 특공연대입니다. 702의 주둔지는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 이 자리에 있던 제11공수 특전여단이 담양으로 이전하면서 11공수 출신 부사관들과 이군단 예하, 각 사단에서 차출된 체력 우수 병사들이 모여 702를 구성했습니다. 부대의 흉장은 불사조.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한다는 정신이 담겼습니다. 강원도 화천. 이 이름부터가 훈련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855를 끼고 펼쳐진 험준한 산악지형. 겨울이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혹한. 80년대 702 불사조의 훈련 중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은 산악 장거리 행군이었습니다. 7박 9일. 마지막 날은 무박으로 걷는 강행군. 화천에서 출발해 철원을 거쳐 가평, 춘천까지 강원도를 한 바퀴 빙 도는 루트. 산악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리는 350km에 육박했습니다. 전우님,
350km를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그걸 산으로만 7박 9일에 완전 군장을 메고 걷는 겁니다. 1980년대 당시 전투 식량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허기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보급, 발이 부르트고 무릎이 비명을 질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 구호를 80년대 702 불사조 전우들은 발바닥으로 새기며 걸었습니다. 이 군단 행사가 있는 날이면 춘천 연병장에서 특공무술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벽돌 격파의 대련 시범을 본 일반 부대 병사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4위 제703 특공연대 불사조가리산 동부전선의 수호신 1983년 4월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10호 제703 특공연대가 3군단 직할 특수임무부대로 창설됩니다. 창설 멤버는 특전사 부사관들과 702 특공연대 1개 대대 병력, 그리고 3군단 예하 각 사단 수색대 대원들, 702에서 1개 대대가 빠져나와 703의 뼈대가 되었기 때문에 703의 흉장도 702와 같은 불사조를 씁니다. 하지만 3군단 일대에서 703은 공식 명칭보다 훨씬 무거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가리산 특공대, 미시령 특공대. 이 이름들은 703이 어떤 땅을 무대로 싸웠는지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연대 본부와 3대대는 인제에, 1대대와 2대대는 미시령 일대에 주둔했습니다. 강원도 인제 양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꼽히는 그 땅, 80년대 703 가리산 특공의 훈련장은 이 산하 전체였습니다. 미시령 계곡을 헤치는 수상 침투 훈련, 영하의 설원을 뚫는 혹한기 침투 작전, 거기에 공중강습, 산악 레펠까지. 당시 구타 금지 규정도 없던 시대, 80년대 특공부대 내무반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고참의 한마디가 법이었고 이등병의 밤은 고요할 틈이 없었습니다. 703 특공연대에 가는 군가 한 소절을 들어보십시오. 태백산 전기바다 드높은 용사의 함성, 천지를 진동하고 창공을 가르리라. 가리산 능선에서 그 군가를 목청껏 부르던 703의 전우님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십니까? 3위 제701 특공연대 흑표범비호 수도권을 지킨 그림자. 1983년 5월 1일 경기도 파주군 천연면 직천리 제701 특공연대가 창설됩니다. 705 특공연대 3대대가 1대대를, 24단 60연대 병력이 나머지 대대를 구성했습니다. 부대 위치는 서울 코앞, 파주 최전방. 701은 수도권을 사수하는 1군단의 비수였습니다. 초창기 701의 흉장은 하늘을 나는 호랑이, 비오페이 후였습니다. 이후 위장색 흑표범으로 바뀌면서 흑표범 부대라 불리게 됩니다. 전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적 종심 침투, 첩보 수집, 포병 화력 유도, 타격 후 피해 평가. 그야말로 군단장의 귀, 군단장의 눈. 80년대 701 훈련의 핵심은 파주 일대 산악을 무대로 한 실전적 침투 훈련이었습니다. 야음 속 적진 침투, 위장 은거지 구축, 도피 및 탈출 훈련. 당시 과학화 훈련 장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몸과 정신, 그리고 실전을 상정한 훈련만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량은 일반 보병 부대를 압도했습니다. 특공무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파주 막사 내무반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세계가 기다렸습니다. 80년대 내무반 문화, 고참이 잠들기 전까지 이등병은 잠들 수 없던 그 시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텨낸 701 흑표범 전우들은 압니다. 그 고생이 결코 허투루 쓰인 것이 아니었음을. 2위 독사복과 베레모, 그것을 입는 순간 달라졌다. 전우님, 80년대 특공연대 복장을 기억하십니까? 짙은 위장 무늬의 특공복. 당시 병사들 사이에서는 독사복이라 불렸습니다. 독사처럼 조용히, 독사처럼 빠르게, 독사처럼 치명적으로. 80년대 일반 보병이 수수한 국방색 전투복을 입고 있을 때 특공대원들은 이 위장 특공복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처음 지급받는 날, 대원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감각. 거기에 베레모. 80년대 베레모는 특전사와 공수부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병이 베레모를 쓴다는 것 자체가 특별함의 선언이었습니다.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가 베레모를 눌러쓰고 걷는 특공대원을 본 동네 청년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형, 특전사야? 아니, 더 힘든데 갔다 왔어. 80년대에 그 베레모 하나가 가졌던 위험을 지금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우님은 압니다. 그 베레모를 처음 받아 쥐던 날의 감각을. 일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것은 구호가 아니었다. 특공연대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80년대 특공연대에서 이 말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산이 막히면 넘어가고, 강이 막히면 헤엄쳐 건너고, 체력이 바닥나면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 350km 산악행군 마지막 날, 무박 강행군에서 더 이상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것. 영하 20도 가리산 설원 속 혹한기 침투 훈련에서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도 임무를 완수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되게 하라의 실체였습니다. 1982년, 1983년 이 나라의 20대 청춘들이 영문도 모른 채 특공으로 차출되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파주의 능선에서, 화천의 설원에서, 인제의 계곡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봉급은 단돈 몇천 원이었습니다. 80년대 병장 봉급이 약 4,900원. 그 돈을 받고 그 훈련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강하게, 그냥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창설 당시 1980년대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특공연대 701, 702, 703의 역사와 그들이 인간병기로 불린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701 흑표범 전우님, 702 불사조 전우님, 703 가리산 특공 전우님,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본인이 어느 연대 출신인지, 몇 년도에 복무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잊히지 않는 가장 혹독했던 훈련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영상 댓글창에서 전우님들을 한자리에 모두 뵙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전우님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